조승사자 특검에 이어 김건희 특검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개장수도 조만간 압수수색과 체포동의안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야권 정치인 여러 명을 수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중앙일보의 오늘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이 지난 8일 실시한 윤상현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의원뿐만 아니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이름도 등장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즉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범죄자들이 모조리 피의자로 지정, 곧 강제 수사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이준석 CR리스를 최초 공개 화제였던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팀은 왜 이를 어렵게 하시나요? 이준석 황금폰만 빼앗으면 다 나올 텐데라고 썼습니다. 이어 명태균이랑 밤이고 낮이고 연락 주고받으며 공천 이야기, 여론조사 이야기, 김건희 여사 이야기한 자도 이준석이라며 7불4 김건희 여사에게 김영선 공천 관련 이야기했다는 텔레그램 확인한다고 7불4에 모였다가 코 파고 삽질하고 홍매화 심은 것도 이준석이라고 했습니다. 또 2022년 5월 9일 새벽에 명태균에게 당선인 운운하며 김영선 경선하라 한다는 말을 돌린 것도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이라면서 22년 지선에서 포항시장, 강남구청장 등 경선 결과 뒤집고 당대표가 직접 재공천 지시해서 말 많던 그 당대표도 이준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알아서 잘 싸워주길 바라며 관련해 차주 김건희 소환 및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한 행복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그때 잠깐 말씀드렸던 자생한 반평은 신지은 건처럼 그 비슷한 건들을 점조직 스타일로 네트워크를 이미 다 그려놨다는 거예요. 김건희를 중심에 놓고 얘가 누구로 뻗어나가고 여기서 누구 나오고 이런 거. 몇 가지 이제 가닥 있잖아. 그걸 다 잡아놓고 이미 소환 계획도 세워놨다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린 신지은 건이 그거 하나가 아니에요. 그 무슨 나토 신시해가지고 한 번이 아닙니다. 그 양반이. 한 번이 아니에요. 그 양반이 민간인이잖아요. 여러분 그걸 주목해보죠. 신지은은 민간인입니다. 네. 민간인이 에어포스 1에 어떻게 탑니까? 공군 1호기에 탑승할 수 있는 권한은 민간인은 거기에 탈 수가 없어요. 네. 불가능해. 나랑 똑같은 그냥 대한민국 여권, 민간인 여권 그걸로 거의 못 탑니다. 거의 탑 불법이에요. 애초에 안 돼. 이상하잖아. 범죄거든요, 범죄? 근데 이 사람이 한 번 나간 게 아닙니다. 여러 번이고 관련 소문이 꼭 특검이 아니더라도 이미 외교가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던 사건들이 있어. 특검 입장에서는 진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서로 떼볼 수 있는 사건이 제일 쉽다. 그 도이치모터스 같은 건 그냥 쭈르륵 하면 이틀이면 끝나.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얘는 빵이다. 이게 나와요. 각 잡고 하면 원래 그렇게 끝나죠? 자, 신지은 사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신지은에서 파생되는 사건들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 내가 특검이라면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외교부에다가 떼달라고 하는 거야. 신지은이라는 사람의 출입국 기록 내놔라. 심플하잖아요. 그럼 달라고 줘야 돼. 받았는데, 기록이 좀 이상한데? 맞춰봐야 되겠는데? 이러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네. 그럼 신지은 씨를 불러가지고, 당신 여권 줘보세요. 해서 맞춰봐. 다른데 기록이? 이러기 시작하면 이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거 외에도 이를테면, 저희가 얘기했던 행정관 3인방 있잖아. 네. 이제 샤넬백의 이제 유경호, 그리고 이제 김건희 행세의 정지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새로 주목받고 있는 게 조연경,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유경옥은 코바나, 네. 정지원은 코바나 아닐 건데 아마. 근데 이제 조연경도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이현주 의원실인가 그러니까 국회 출신이야. 그렇구나. 국회 출신으로 들어갔는데 굉장히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옛날에 코바나에서 그 가방 받아주던 애 있죠. 그 사람입니다. 디올백 받고 나중에 최재형 목사가 듀어스 27년산 그거 들고 갔을 때 나와서 받아가던 사람. 그게 조연경 행정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3인방이 핵심인데 조연경 행정관의 남편의 행정. 요런 거를 지금 이제 특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남편분이 이 와이프가 정권의 핵심이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알려진 바로 사실상 직업이 없지 않나? 백수에 가까운 상태의 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아 근데 나중에 이분이 어디로 가느냐? 국토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갑니다. 원희룡 때입니다. 이분이 갑자기 국토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가요.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뭐 없다가 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있죠. 난 사실 원래 이 정도에 있을 사람들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나는 원래 훨씬 잘 나가야 되는 인간이야. 지금 세상이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와이프 돈으로 이제 생활하던 분들 이런 분들이 보통 갑자기 어디로 가게 되면 신이 납니다. 그치. 신이 나요. 막 그럼 휘둘러? 원래 이렇게 되면은 닥치고 있어야 되거든요. 안 닥치는 분들이 꼭 나옵니다. 대부분 안 닥치는 분들이 꼭 나오고 다른 분들이 이게 이제 누구랑 비슷한 거냐면 김건희 오빠 뭐식이 있어. 네. 그 아저씨도 맨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거든. 원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갑자기 이제 그 동생이 영부인이 되는 바람에 스피커폰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 아, 통화. 예. 친구들한테 너 당선인이랑 통화 한번 해볼래? 요거 했었던 사람. 그 기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동생이 오늘 입고 나온 그 옷이 말이야 디올이에요 그게. 그거 요즘 아직 출시가 안 된 거야. 얼마짜리인지 알아? 요거 다 떠들던 아저씨. 요런 사람들 부류의 캐릭터였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 네. 뭐 우리 취재 많이 해서 봤으니까 대충 알잖아요. 각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쭉 훑어보니까 최근에 이분이 이제 정권이 끝났잖아. 나가리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 이분이 모 대기업 또 어디로 갔어? 모 대기업으로 영전을 했어요. 그것도 심지어 정권이 끝난 이후에 아주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국토부 출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대관으로 간 거죠. 그렇지. 대관으로 간 거예요. 그 기업이 지금 커뮤니티에서 가장 핫한 기업입니다. 커뮤니티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가장 핫한 기업. 뭐야 어디야? 하여튼 뭐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윤두창 일가는 모조리 빵에 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두창이의 아주 비참한 상황을 JTBC가 단독 보도했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두창이는 어제 최후 변론에서 사람들이 이제 나와 연락을 많이 끊는다. 변호사도 구하기 어렵다고 재판부에 호소한 거로도 파악됐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수사를 하는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는데 웃기고 있군요. 검경도 아니라 특검이 무슨 정치적 수사입니까? 그리고 네가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이고 조국 전 대표의 했던 짓은 잊은가 봅니다.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필 규정, 결국 조승사자 특검은 대열을 낳고 자신의 저서의 발언처럼 신속하게 두창이를 구속시켰습니다. 얄팍한 법기술을 동원해 수사기관을 농락하던 윤석열에게 법의 엄중함을 일깨우고 내란, 외환 혐의 규명에 한 발 더 나아갔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재구속은 왜 특검을 해야 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은 파면 후에도 특별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부하들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홀로 풀려나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만약 특검이 없었더라면 여전히 윤석열은 태평하게 산책을 다니고 음식점을 찾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은석 내란 특검은 다양한 수사 기법을 동원하며 압박해 윤석열을 자포자기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범죄자 윤석열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결기를 보인 게 주요했고 성공했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에 오늘만큼은 큰 박수를 보내고 싶고 더 잘해주시길 응원드리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